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흥미진진한 테슬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테슬라 이야기는 항상 넘쳐나죠. 시작하기 앞서 베비님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하고요. 강주아님 감사합니다. 김동호님 역시 감사합니다. 오늘 참 재미난 이야기가 나왔는데 땡큐를 봤습니다. 그 땡큐에서 정말 재밌는 표현이 나왔는데 To our knowledge, no government agency in any ongoing investigation. 그러니까 여러 government agency, NHTSA든 DOJ든 테슬라 자율주행 가지고 명칭 이제 못 쓰지만 SEC부터 해서 이거 사기네, 위험하네, 한다는 뉴스. 지금도 메인 뉴스에서 Justice Department가 테슬라의 Automatic Driving 다큐멘트 소환 요구, 너 이거 잘못했네, 그래서 테슬라 망하네, 사기네, 그런 뉴스들은 금방금방 찾아보고 진짜 실시간으로 뜨는데 재미나게 일종의 공시 자료 같은 거죠. 거기에 테슬라가 그 어떤 가버먼트 에이전시도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했다고 결론 낸 건 없다 이거죠. 아직까지. 이게 현실입니다. 제가 예측한 대로 조사하지만 그거를 딱히 지금 어떻게 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면 나중에 이런 조사라는 거는 몇 년 걸리니까 나중에 테슬라가 두들겨 맞을지 모르는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 모든 가버먼트 에이전시가 지금 하루 이틀 조사하나요? 제가 이 채널 만들고 3년 전부터, 3년 그 전부터도 그 오토파일럿 가지고 명칭부터 해서 5만 가지 조사를 계속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했고, 딱히 그렇게 소기에 이름을 못 쓴다라든지 일부 주에서 어떤 조그만한 잡음 정도의 영향은 있었지만 메인 그런 타격을 먹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크게 엄청난 벌금을 맞는다라든지 어떻게 이것 때문에 회사가 좌초되거나 그럴 정도의 위협은 지금까지 그 오랜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확실히 안전하다는 통계 자료와 계속해서 테슬라가 확실한 거에 대해서는 끝까지 해명을 하고 안전도라든지 이런 거는 계속 디펜스를 제대로 하고 있고 이거 안 했다면 큰일 나는 것들은 확실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소송에 있어서 잡음은 주류 언론들은 일제히 비판하지만 몇 년이 흘러도 큰일은 없다. 그리고 이런 거를 대서특필하는 주류 언론사가 없다라는 게 참 갑자기 이렇게 테슬라 적이 더 많아진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트위터에서 이거 공시 자료에 다 있는 내용인데 저 역시도 실수할까봐 트위터를 좀 이렇게 애용하기도 합니다. 누군가 이제 교차 검증인 거죠. 내가 본 게 제대로 맞는 건가. 이래도 틀린 적이 꽤 있죠. 그래서 항상 비판적인 자세를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주식 얘기인데 주식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것도 소송에 좀 연관이 있습니다. 테슬라 주식이 오늘 또 좀 올랐죠. 거의 5%는 아니지만 물론 어제 엄청 내렸지만 지난 5일간 보면 여전히 미쳐서 이제는 분할죠. 500은 확실히 넘어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도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주식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과거에 2018년인가요? 19년, 18년 420달러로 상패시키겠다. 자기가 다 사겠다. 그것 때문에 SEC한테 철퇴를 맞았죠. 벌금 냈습니다. 그래서 그 트윗은 거짓이라는 게 이제 명확하게 SEC한테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 이제 주주들한테 소송이 걸렸죠. 손해낸 거 해서 이제 일종의 민사죠. 근데 거기서 이제 쟁점은 확실히 그 트윗이 거지기 때문에 데미지 먹는 건 맞는데 그것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수십 조의 돈을 물어내 1억이는 쉽지 않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그때보다 주식이 엄청 여전히 요즘 같은 또 상승세에는 그때 안 팔았으면 지금 여전히 몇 배가 뭡니까? 엄청 벌었겠네요. 그래서 그 피해를 입증하기가 어렵다고 제가 이미 큰 골자는 또 얘기를 했는데 또 다른 쟁점은 그때 일론 머스크가 뒤에 뭐라 그랬냐면 사우디아라비아 그 테슬라에 원래 되게 큰 투자자였다가 이제 다 팔고 나갔죠. 그 친구들이 일론 머스크한테 이제 펀드적으로 시큐어 됐다. 그러니까 상패시킬 만큼 다 사서 이제 내릴 만큼 하도 일론 머스크는 자기 스타일로 하고 싶어 하는데 주주회사가 되면 주식회사가 되면은 그게 어렵죠.
그래서 이제 우군을 동원해서 다 사버린다. 뭐 펀드 시큐어 됐다. 그것도 이제 코트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우디가 정말 사진 않았지만 이제 시큐어 됐다라는 게 또 맞으면은 일론 머스크가 또 다 거짓말한 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또 그럼 데미지를 덜 수가 있죠. 근데 최근에 1년에 이런 모습들, 루시드가 지금 거의 미쳐가지고 이게 주식 그래프인데 거의 뭐 미쳤죠? 예, 이렇게 쭉 찍었다가 물론 야 진짜 서킷까지 발동시켜가지고 내려왔다 이제 꽤 많이 뛰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 배경은 사우디 펀드, 국부 펀드가 사겠다는 루머가 돌고 있거든요. 확실하진 않는데 좀 뜬 소문이란 얘기도 있는데 확실하진 않지만 근데 이미 사우디가 루시드의 대주주입니다. 굉장히 많은 주식을 갖고 있는데 그마저도 가격이 너무 내려가서였었는지 저렴해 보였나 봅니다. 이럴 바엔 그냥 다 사자. 근데 이런 모습들이 배심원들이나 그러니까 코트에서 어떤 영향을 줄지 실제로 사우디가 펀드가 시큐어 됐는지 안 됐는지 알 방법도 없죠, 사실. 예. 그 법정에서 미국에서 어떻게 한들 사우디가 얼마나 협조적일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미국은 이렇게 정황 증거로 판결이 나지 않습니다. 증거 원칙과 무죄 추정 원칙이 절대적으로 지켜지기 때문에 근데 한국의 분위기는 좀 그런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죠. 그래서 한국 분들이 그런 거에 더 이런 분위기에 더 휩쓸리신 걸 수도 있는데 이런 모습들이 루시드한테 사우디가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들이 알게 모르게 시큐어 됐나? 라는 생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사우디의 펀드는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충분히 테슬라를 그렇게 할 만한 돈은 있었는데 진짜 시큐어 했는지는 그 대화 내용을 더 까봐야 알겠지만 분위기는 이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일론 머스크한테는 제가 볼 때 크게 이렇게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충분히 지금 전기차 회사를 또 노리는 모습도 테슬라였던 지금 루시드였던 어떻게 해서든지 전기차의 어떤 발을 들여놓으려는 그러니까 석유 다음 시대 포스트 오일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그런 사우디의 부단한 노력도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또 빠져나갈 구멍들이 있는 거죠. 여튼 모간 스탠리는 루시드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생각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랑 아무래도 이제 경쟁 대비 양산이라든지 가격 그리고 지금 금리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경기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죠. 그런 면에서 과연 고가의 차량만 파는 루시드가 잘 할 수 있을지 저도 의문이긴 합니다. 자, 다음은 GM이 제가 전에 실린더리컬 배터리를 쓸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한국의 디렉에서 나온 얘기를 미국에서 또 갖다 쓰더라고요. 아무래도 한국이 역시 배터리 강국임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런 메인 소스들이 한국에서도 많이 나오니까요. 제가 한국의 배터리 기술을 무시하진 않았습니다. 절대. 근데 중국의 제조 기술이 지금 만만치 않고 특히 LFP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참 매력적인 현재에 있어서 보십시오. 실린더리컬도 제가 실린더리컬에 대한 우수성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에너지 덴시티나 이런 게 파우치가 여러모로 높다라는 것도 이미 제가 그때 아주 옛날에 이미 다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닌데 현재 양산이라든지 현 상황을 고려하자라는 거죠. 인산철도 그래서 얘기한 거였습니다. 지금 GM도 실린더리컬 배터리를 계속 만지작만지작하고 디일렉에서 얘기하는 게 그게 4680이 될 확률도 꽤 높고 BMW, 볼보, 스텔란티스 이 연합이죠. 이 회사들도 4680 배터리, 실린더리컬 배터리에 매우 관심이 많고 진짜 굉장히 높은 의지로 쓸 것 같은 뉘앙새로 지금 디일렉이든 이렇게 이야기가 다 새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양산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과거 일론 머스크도 하이 니켈에 있어서는 실린더리컬이 최상이고 인산철에 있어서는 프리즈메릭 그 각형 그 열의 컨트롤이나 그 열 전도율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게 딱 베스트 스윗스팟인 것 같다. 양산까지 고려한 얘기죠. 지금 과거에 그래서 울티움 셀에 대해서 LG랑 지금 같이 잘 하고 있었죠. 이 파우치 셀에 대한 우수성을 과거에 GM이 얼마나 많이 얘기했는지 지금 와서 실린더리컬을 한다고 이 얼마나 웃긴 일이냐라는 얘기들이 막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좋은 것과 현실 양산이라는 거는 저도 이걸 하면서 엄청나게 깨우쳤다니까요. 이게 항상 논문에 되는 대로 그게 금방금방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소이어는 그것 때문에 지금 제4공장이 GM과 LG가 이렇게 잘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 아니냐. GM은
실린더리컬 셀에 마음이 깊은데 예, LG는 별로 하고 싶어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LG는 실린더리컬을 예, 테슬라한테 공급을 하는데 근데 아무래도 파우치의 최강자니까 파우치의 여러 특허와 자, 원천 기술들이 다 있기 때문에 파우치를 더 밀어붙이고 싶은데 여러 회사들 움직임이 예, 그렇지가 않죠. 예, 양산을 고려하면 이미 제가 과거에 만들어 놓은 영상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선 그러니까 한국의 다른 분들은 이 모건 스탠리라든지 뭐 골드만삭스 이런 유명 투자회사에서 애널리스트들이 내놓는 보고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뭐 많이 틀리죠. 근데 그럼 왜 그런 보고서를 왜 내놓을까요? 아니 주식을 맞추지도 못하는데 흐름이나 당연히 그걸 맞추면 저도 이러고 있지 않고 이분들도 덧대 돈을 벌겠죠. 그 보고서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거기에 근거가 중요한 거지 주식이나 당장 내일을 맞추는 건 신의 영역입니다. 근데 지금 전반적인 세계적인 흐름은 막강한 중국의 제조 기술로 인산철 CATL의 LG 압도적으로 이미 배터리 생산 정말 압도적입니다. 중국 친구들이 너무 압도적이고 지금 LG는 BYD도 이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보고서대로 갔고 그 보고서에 했던 근거들 근데 지금 미국과 중국이 뒤지게 싸우면서 그 반사 이익을 한국이 엄청 보고 있죠. 여기까지는 누구도 예상을 못했던 거죠. 왜냐하면 워낙에 그 리파이닝을 중국에 거의 90% 넘게 의존하다 보니까 중국하고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싸울 수? 왜냐하면 그렇게 싸우는 와중에도 배터리는 일부 예외 품목에도 있었습니다. 관세 그런 유예라든지 일부 그런 게 있었었는데 물론 이제는 다 의미 없는 얘기가 됐죠. 그렇지만 그때 나왔던 근거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아주 유명한 투자회사에서 멋진 보고서를 내놓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쪽집게 같이 이 주식이 오를 겁니다. 이런 건 못합니다. 근데 그 보고서의 어떤 흐름이라든지 그렇게까지 누구도 그렇게 디테일하게 잘 안 보죠. 예, 보면 근데 저는 그런 근거를 가져다가 그냥 예, 좀 더 많이 참고를 하는 것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십억씩 들여서 저 사람들한테 연봉을 주고 그런 보고서들이 계속 튀어나오는 거겠죠. 예, 그럼 뭐하러 만들겠습니까? 그 맨날 틀리는 거. 자, 다음은 테슬라의 모델 S랑 X입니다. 지금 이게 잘 안 팔리죠? 워낙 고가라서. 그래서 가격을 많이 깎았는데요. 물론 깎아도 제가 산 거보단 비싸긴 한데 트레이딩에 한해서 일부 3,000달러를 더 깎아주던지 아니면 프리 슈퍼차징을 더 해주는 한 3년 정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요게 좀 눈에 들어와서 이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저 프리 슈퍼차저가 정말 무시무시했고 저 역시도 구독자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덕분에 정말 많은 분들이 제 리퍼럴 코드를 써주셔서 제가 참 지난 한 3년간 잘 쓴 것 같은데 예, 아시다시피 예, 그건 뭐 다 끝났고 예, 그래서 다 이제 무용지물이 됐고 더군다나 그거를 누구한테 주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게 했기 때문에 예, 뭐 돈으로라든지 이런 걸로 뭐 환산이 전혀 불가능하고 뭐 차 살 때 깎아야 그런 거 일절 없었습니다. 온리 제가 슈퍼차저를 썼어야 됐기 때문에 덕분에 너무 감사하게도 키에스트도 가고 참 그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아무 의미가 없죠. 이제 다시 이걸 좀 돌려줬으면 좋겠는데 차가 안 팔리니까 예, 이걸 이제 껴서 주는 거죠. 근데 일부 트레이딩에 한해서 하는 거 보면은 요즘 또 테슬라가 옛날엔 트레이딩은 좀 잘 쳐줬는데 요즘 또 커뮤니티 보니까 썩 그렇게 잘 쳐주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는데 요 커뮤니티에서 프리 슈퍼차징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어서 과거에 테슬라는 프리 슈퍼 그러니까 평생 라이프타임 그렇게 껴서 준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때 살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근데 차값이 워낙 비쌌어서 그러다가 이제 중고에도 껴서 준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아마 2019년 이제 모델 S나 뭐 그쯤일 텐데 이거를 아주 유용하게, 그러니까 뭐 우버를 뛴다든지 아니면 저도 이렇게 구독자님들 감사하게 주셨어서 그거 갖고 여러 군데 싸돌아다니고 여행 잘 다니고 참 그 프리 오브 마인드가 참 편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평생 기름 공짜로 주는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3,000달러 이상 한다, 아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쓰신 분들이 얼마나 이거를 우려먹는지.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이분들한테 트레이드인을 종용해서 그거 프로그램을 없애려는지. 왜냐면 과거에 뭐 2017년이지 2018년 때 프리 슈퍼차저 평생 준 걸 받아다가 그걸 자기가 중고로 그거는 디세이블 시키고 팔아먹는다든지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참 재밌어서 참 이 평생 연료비를 공짜로 대준다라는 거를 했었다라는 게
참 테슬라의 그때 한 매력인 게 많이 또 커뮤니티에 깎아주는 것과 3년 공짜 주는 거에 예, 많이 이야기가 나와서 저도 살짝 예, 또 차를 바꿀까? 저거 3년 하고 또 여행을 열심히 다니시니까 정말 미친 듯이 뽑아 먹을 자신 있으시면 이걸 해도 예, 나쁘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요즘은 그럴 시간은 없어서 슈퍼차저를 잘 쓰진 않았거든요. 참 그립네요. 자, 마지막은 포드의 마기 얘기입니다. 예, 테슬라가 깎으니까 포드 마기도 깎았거든요. 모델별로 다릅니다. 많게는 5,900달러까지, 근데 적게는 한 600달러. 게리 블랙도 그렇고 여러 지금 트위터에서 하는 얘기가 야 이거 전혀 상대가 안 된다라는 거죠. 여전히 테슬라 모델 Y 롱레인지가 한 7,500달러 더 싸다는 겁니다. 왜냐면 마기의 프라이스 레인지가 텍스 크레딧을 받은 것부터 시작은 하지만 예, 여기 딱 써있듯이 익스텐드 레인지 이게 아마 주행거리가 한 200마일 초중반대일 겁니다. 그래서 익스텐드 레인지를 넣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또 텍스 크레딧이 예, 퀄리파이가 안 되는 예, 쓸만한 모델에서는 의미가 없어지는 그러니까 메인적으로 팔만한 것들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예, 가격 차이가 모델 Y 대비해서 많이 나고 이미 뭐 이분이 뭐 설비한 거 압도적으로 모델 Y고 게리 블랙의 표현이 아주 와닿습니다. Isn't going to make a dent in Tesla Model Y sale이라고 표현합니다. 덴트조차 낼 수 없다는 거죠. 그쵸? 예, 뭐 비싼 모델은 그러니까 텍스 크레딧을 못 받는 모델들은 예, 이 테슬라 모델 Y에 흠집조차 내질 못할 거라는 겁니다. 예, 별로 그렇게 열심히 팔고 싶어 하는 것 같진 않습니다. 아니면은 이제 주행거리가 좀 짧고 싼 모델을 크레딧을 받아서 헐값에 팔고 여전히 내연기관을 더 열심히 팔고 싶어 하는 모습이랄까요? 예, 그런 모습이 비춰져서 예, 여전히 주변에 이런 프라이스 워를 일으켰지만 그것에 대응하기가 주변 회사들이 쉽지는 않은 모양새입니다. 예, 여전히 테슬라가 굉장히 잘 팔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지만 또 3월에 예, 정부 정책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그 배터리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진짜 한 치 앞을 못 볼 정도로 마구잡이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예, 계속해서 한번 트래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